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택, 즉 양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택도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기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양택 위력, 즉 집을 잘 지었을 때 혹은 집을 잘못 지었을 때의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택은 80%까지 운명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택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즉 좋은 길지라면 길지만큼 그 명당만큼 부와 명예, 화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택은 80%지만 양택은 길지만큼 50, 100, 200%, 300% 그 이상으로도 그 명당만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음택보다도 또 양택이 더 큰 효력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양택지 중요하다, 아주 집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좋은 길지를 현재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약 3%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 이 터가 상당히 좋은 길지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동쪽 아닙니까? 그 해가 동쪽에서 뜨면서 만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왕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좋은 기를 먼저 받는 것이죠. 그 동쪽의 기란 부와 명예와 화목과 건강과 이 여러 가지 다 갖춘 것입니다. 이 기가 바로 좋은 기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이 백두산 조종산입니다. 우리의 이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백두산이 그 엄중한 어마어마한 그 산이 이 우리나라 전라도 지리산, 저 제주도 한라산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이 우리 사람 사는 것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대단히 잘 흐르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두랑 전기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의 그 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70%가 산입니다. 이 큰 산이 좋은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가까이 있습니다. 물이. 산과 이 물이 잘 접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 영향이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당인데 이 형상이 크면은 이 효력이 오래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가까이 있으면 기가 빨리 우리 마음에, 우리 이 모든 사람과 빨리 접해지게 되죠, 기가. 그래서 이 형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두뇌가 좋은 겁니다. 이 자연의 바로 위력이죠. 엊그저께 세계적으로 가장 두뇌가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자연이 좋기 때문에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태어나면은요 한 가지 좀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병이냐면 빨리빨리 병이죠. 급한 성격.
이 급한 성격 가지고 태어나는 원인이 어딨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아닙니까? 그냥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섬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그만 형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급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대륙에서 태어나면 느긋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데서 태어나니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해, 빨리빨리. 그래서 이게 하나 단점인데 사실은 이 단점도 또 장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성격이 있어야 일을 해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단점으로 말하면 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병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장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머리가 회전이 두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급하지만 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 자연은 이와 같이 대단한 명당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자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 각국 다 여행도 다녀보시죠. 다녀보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위대하다, 좋다. 역시 예로부터 전해내려는 금수강산이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이 있다. 또 여기에 더 증거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농산물, 예를 들어서 과일류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잡초도 이게 잡초 같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약초입니다. 약초. 자, 우리가 수입해서 많이 먹어봐요. 외국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되죠. 영양도, 맛도, 이것이 바로 우리 위대한 자연에 의해서. 위대한 자연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계절이 있단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 계절 구분되어 있어요. 뭐냐? 24절기가 있습니다. 입춘부터 대설까지, 대한까지 이렇게 24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람과 모든 생산되는 그런 곡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어떻습니까? 요만해도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아요. 자, 외국산 수입해다 먹어보죠? 이따만해요. 이렇게 커도 먹어보면 맛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다 밀물썰물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우수한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연은 이와 같이 이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위대한 자연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크게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농업이 발달됐어요. 여러 가지 크게 발달될 그럴 게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훌륭한 두뇌가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하고 또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이 학자들이 많이 큰 학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세계적인 학자는 우리나라 분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훌륭한 두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길지, 이 양택지가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 위력, 풍수의 위력, 자연의 위력 이것을 몰라서 3% 이것도 알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집을 좋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물론 풍수가들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이거에 대한 위력을 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잘 져서 기업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조금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력을 알면은요 현재 3%도 이용 못하는 거
자연의 위력, 즉 이것을 개발하면 30%는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풍수가로서 이 자연의 위력이 뭐다라는 것만 개발되면 현재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 최소한도 30%는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30배 이상은 발전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 자연을 어떠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자연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밤이 오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오는 비를 누가 말려요?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자연의 위력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 우리가 농작물을 하는 것도 봄 되면 씨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생활 모든 게 다 자연을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을 우리 인간은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파괴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은요, 내가 곧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길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초구청 근교에 돼지갈비 식당이 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밤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손님이 20명 내지 50명가량 쫙 밀려서 있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손님 빠져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1년 12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이 음식 맛도 물론 괜찮지만 어째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하고 제가 낮에 한번 와봤습니다. 낮에 한번 와봤는데 역시 그 집터가 길지였고 그 앞에 주작이라는 부자가 되는 그런 형상이 딱 산봉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역시 귀인이라는 게 없다. 우리 관청사로서는 과천의 관청사가 상당히 길집니다. 과천에. 그 관청이 길지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도 이만큼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천청사는 이전하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청사로 또 제가 고향인 그 평택시청이 있습니다. 평택시청은 저희 선생님이 그 자리를 조언을 해준 자리죠. 그 자리에 있기 전에 동일목자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그 자리에서 13년 동안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명당이면은 그 수백억을 벌었겠습니까? 그 공장을 이해를 구하고 평택시청이 들어선 거죠.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죠. 시청 들어선 이후에 서해안 개발이다, 또 평택항 등등.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화목해요. 그 시장이 무난하게 행정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화목하고, 또 평택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길지에서는 그런 발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길지를 이용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가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입증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길지에서는 상당히 발전한다. 다만 제가 풍수가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신문에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경복궁과 청와대가 흉터입니다. 그래서 이 양택이라는 것은 공동체 운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집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경복궁, 이 청와대가 같은 터인데요. 이것이 흉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것인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현장 가서 제가 감평하는 것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공동체 운명인 이 경복궁과 청와대가 흉터지면은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국민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발전시키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적인 명당입니다. 서울 같은 명당은 없습니다. 이 명당터에 우리 기업이 95% 기업이 서울에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가 나왔죠. 이게 근거입니다. 이 기업이 발전하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저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고 또 발전을 못할 때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 자연의 위력입니다. 이게 양택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자연의 위력을 개발하지 못했다. 즉 과학으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다 미신이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요. 이 감지, 감응, 경합입니다. 이 양택도. 그래서 감지, 감응, 경험은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입증이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30배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게 청와대 경복궁을 얘기했는데요. 몇 개 그룹이 또 있어요. 그 그룹이 길지에 있던 그룹이 왜 흉지로 와가지고 잘못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흉지로 오면서부터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이런 지금 그 기업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은 말이죠. 그 길지에서 있으면 계속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택에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 3년을 지나봐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집을 지었는데 길지에다가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신을 못하니까 3년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3년간 살아보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괜찮은 거로 판단해 쓰는 거고 그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유 집 짓고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광주시청에 특강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구청장님이 조카가 사망한 지가 한 달 됐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훌륭한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사간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이 양택에도 이와 같이 음택같이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 그런 살에 이사 가면은요, 운이 나쁜 사람이 그런 때 걸리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양택으로 흉가로 이사 가도 좀 좋은 운이 나빠지는 것 뿐이지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이 그런 흉지로 이사 가면 그 살을 받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집터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우지자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만 정말 이 양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길지가 되는지 흉지가 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거는 궁금해하시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이 풍수를 알면은 또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택의 의력, 즉 짙어가 길지였을 때와 흉기였을 때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양택도 자연의 현상과 자연을 이용하는 그 기에 의해서 우리 그 길지와 흉지가 된다는 말씀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운명은 음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80% 경청되지만 양택은 길지만큼, 명당만큼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갖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300% 이상도 길지를 이용하면 이용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흉터로서 아주 길지가 못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할 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 현재 기업이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이 근본적으로 대명당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사 95%가 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발전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길지에서 있던 그룹들이 또 흉터로 감으로써 계속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그 의력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설밖에 안 됩니다. 과학을 입증하면 학문 정립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다. 이를 확인시켜주면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30% 이용한다면 현재보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30배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